눈이 오면 사람들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도 눈 오는 날은 낭만이 있잖아. 창밖으로 하얗게 쌓인 눈, 아이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창가에 앉은 여유.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날일수록 뉴스 속 사고 화면은 늘어나고 보험사 콜센터는 가장 바빠질까요? 왜 눈이 많이 올수록 거리의 풍경은 하얘지는데 우리 통장은 점점 가벼워질까요? 오늘 영상은 눈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날씨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 이야기이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의 생존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폭설은 자연현상입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폭설로 인한 피해는 절대 공평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같은 눈을 맞아도 어떤 사람은 불편했다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어떤 사람은 보험료가 오르고, 어떤 사람은 몇 달치 월급을 한 번에 날립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눈은 매년 오는 거잖아. 뉴스가 좀 과장하는 거지. 나 운전 오래 했어. 하지만 사고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이 다치는 사람은 초보자가 아니라 익숙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도 대비를 전혀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설마 나한테? 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폭설은 무섭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폭설을 낭만으로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눈이 오면 도시는 멈추고, 도로는 미끄러워지고, 사람들의 판단은 평소보다 한 박자씩 늦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박자 차이가 차 한 대를 망가뜨리고, 보험료를 올리고, 병원비와 시간, 그리고 일상을 앗아갑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이야기는 조심하세요 같은 뻔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하나, 왜 폭설은 항상 출근길을 노리는지. 둘, 왜 사고는 눈이 가장 많이 올 때보다 덜 올 때 더 많이 나는지. 셋, 왜 어떤 선택은 하루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어떤 선택은 몇 년치 비용을 막아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하나. 폭설 앞에서 당신은 돈을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눈 오는 날 괜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괜히 자신만만해지지도 않게 될 겁니다. 낭만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낭만 뒤에 숨어있는 현실적인 비용과 위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눈은 다시 녹습니다. 하지만 사고 기록과 보험 이력은 남고, 몸에 남은 부상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에게 겁을 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지를 하나 더 늘려주기 위한 영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폭설이 시작되는 순간 도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의 지갑과 생명은 어디서부터 위협받기 시작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추위가 물러가면 안심해도 될까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파 끝났대. 이제 괜찮겠지. 하지만 경제는, 그리고 사고는 항상 방심한 순간에 발생합니다. 눈이 오면 사람들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도 눈 오는 날은 낭만이 있잖아. 창밖으로 하얗게 쌓인 눈, 아이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창가에 앉은 여유.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날일수록 뉴스 속 사고 화면은 늘어나고 보험사 콜센터는 가장 바빠질까요? 왜 눈이 많이 올수록 거리의 풍경은 하얘지는데 우리 통장은 점점 가벼워질까요? 오늘 영상은 눈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날씨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 이야기이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의 생존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폭설은 자연현상입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폭설로 인한 피해는 절대 공평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같은 눈을 맞아도 어떤 사람은 불편했다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어떤 사람은 보험료가 오르고, 어떤 사람은 몇 달치 월급을 한 번에 날립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눈은 매년 오는 거잖아. 뉴스가 좀 과장하는 거지. 나 운전 오래 했어. 하지만 사고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이 다치는 사람은 초보자가 아니라 익숙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도 대비를 전혀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설마 나한테? 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폭설은 무섭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폭설을 낭만으로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눈이 오면 도시는 멈추고 도로는 미끄러워지고 사람들의 판단은 평소보다 한 박자씩 늦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박자 차이가 차 한 대를 망가뜨리고 보험료를 올리고 병원비와 시간 그리고 일상을 앗아갑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이야기는 조심하세요 같은 뻔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왜 폭설은 항상 출근길을 노리는지, 왜 사고는 눈이 가장 많이 올 때보다 덜 올 때 더 많이 나는지, 왜 어떤 선택은 하루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어떤 선택은 몇 년치 비용을 막아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하나. 폭설 앞에서 당신은 돈을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눈 오는 날 괜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괜히 자신만만해지지도 않게 될 겁니다. 낭만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낭만 뒤에 숨어있는 현실적인 비용과 위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눈은 다시 녹습니다. 하지만 사고 기록과 보험 이력은 남고 몸에 남은 부상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에게 겁을 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지를 하나 더 늘려주기 위한 영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폭설이 시작되는 순간 도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의 지갑과 생명은 어디서부터 위협받기 시작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짧고 강한 한방, 시간당 5cm의 공포. 눈이 천천히 내리면 도시는 대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폭탄형 강설입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서쪽의 온화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시간당 5cm씩 쏟아지는 눈. 이건 예보가 아니라 습격에 가깝습니다. 특히 야간부터 오전까지 집중되는 강설은 출근길을 정조준합니다. 가시거리는 급격히 떨어지고 운전자의 판단 속도는 눈보다 더 느려집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 시간대는 하루 생산성의 시작점입니다. 이때 사고가 나면 단순한 접촉사고 하나가 지각, 업무 차질, 보험 처리, 병원비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도시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돈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고만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비용은 사고가 나기 전 이미 조용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제3장 비상단계 돌입 8,000명의 전쟁. 서울시는 제설 대응 2단계를 발령합니다. 인력 8,000명, 장비 2,800대. 이 숫자는 단순한 행정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세금이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제설제 사전 살포, 취약구간 집중관리, 야간 비상근무. 이 모든 것은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 비용은 손실이 아니라 투자에 가깝습니다. 사고 한 건이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 의료비, 교통체증 비용은 수십 배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고는 왜 끊이지 않을까요? 문제는 도로 위에 있습니다. 도로 위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 블랙아이스. 블랙아이스는 눈보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노면보다 최대 10배 이상 미끄러운 결빙, 특히 터널 입출구, 고가도로 교량. 이곳은 늘 사고의 단골 무대입니다. 문제는 운전자가 괜찮아 보인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제동거리는 늦었다는 점입니다. 다중추돌 사고 한 번이면 차량 수리비, 보험료 할증, 심하면 장기 치료 비용까지. 블랙아이스는 생명뿐 아니라 가게 재정도 동시에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고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과서가 아닌 현실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고는 실수에서 오지 않습니다. 착각에서 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없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알았다고 착각한 순간에 발생합니다. 제5장 찢겨진 화물칸, 멈추지 않는 브레이크. 빙판길 사고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 다중추돌 사고를 보면 운전자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분명히 속도 줄였어요. 빙판길에서는 강한 브레이크가 답이 아닙니다.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고 브레이크를 끊어 밟는 펌핑 브레이크. 이 기술 하나가 차량 한 대, 보험료 수년치, 그리고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도로 위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더 많이 다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제6장. 고령층을 위협하는 낙상 사고. 겨울철 응급실 환자의 절반은 낙상 사고입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한 번의 미끄러짐이 장기 입원으로 이어집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는 습관, 장갑 없이 걷는 행동, 모두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보폭을 줄이는 펭귄 걸음, 출발 전 간단한 스트레칭. 이 작은 습관이 수백만 원의 의료비를 막습니다.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차를 몰 것인가, 지갑을 지킬 것인가.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고지서가 됩니다. 날씨는 선택할 수 없지만 대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7장. 대중교통 이용이 돈을 버는 길. 월요일 출근길, 교통 혼잡은 확실합니다. 이때 개인 차량을 이용하면 사고 확률, 연료비, 보험 리스크가 동시에 상승합니다. 대중교통은 불편해 보이지만 사실상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차량 파손 비용 0원, 보험료 할증 0원. 이건 미덕이 아니라 경제적 판단입니다. 하지만 눈이 그치면 모든 위험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다음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이 그치면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도로 위에 눈이 녹고 기상 뉴스에서 대설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순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고비는 넘겼다. 하지만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상 리스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멈춘 뒤 동쪽 지역에는 곧바로 건조경보가 이어집니다. 습기를 머금었던 공기는 빠르게 말라가고 여기에 강풍까지 더해지면 산불 위험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산불은 특정 지역의 불행이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불길과 연기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더 크게 움직이는 건 숫자입니다. 복구 비용, 소방 인력 투입 비용, 관광 취소로 인한 지역 상권 손실, 물류 지연, 보험금 지급. 이 모든 비용은 어디선가 새로 만들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원래 쓰일 수 있었던 자원이 위기 대응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로 인한 대기질 악화는 호흡기 질환을 늘리고 병원 방문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킵니다. 농가와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를 체감하고 지역 전체의 소비는 위축됩니다. 눈이 올 때는 차가 미끄러워지고 산불이 날 때는 돈의 흐름이 미끄러집니다. 추위는 풀렸지만 관리해야 할 리스크는 사라진 게 아니라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겨울은 끝났으니까 이제 큰일은 없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기가 가장 관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눈, 비, 가뭄, 산불. 이건 각각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기상 리스크 연쇄입니다. 경제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날씨를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춥다, 덥다, 무섭다, 안심된다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떤 비용이 늘어날까? 어떤 선택이 손실을 줄일까?를 먼저 계산합니다. 기상 리스크를 감정이 아니라 비용으로 바라보는 시선. 이게 바로 사고를 피하는 사람과 사고를 겪은 뒤 후회하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적어도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폭설은 끝나도 리스크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손실을 관리하는 선택은 할 수 있다는 것. 눈 오는 날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선택한 순간, 빙판길에서 속도를 줄인 순간, 건조한 날씨에 불씨를 조심한 순간.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지갑과 일상, 그리고 생명을 지켜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적어도 날씨 앞에서 무작정 운에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리스크를 계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다음 기상 뉴스가 나올 때 불안해할 것인가 아니면 준비할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